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정치의 의미와 법의 이념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1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국가를 법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법치주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인치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 이런 인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무엇이 있을까요? 군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군주제에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왕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법치주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법치주의는 군주제와 달리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제한할 것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이 법이란 것 자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자, 법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라든지 또는 변수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 기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계엄령을 전시 상황 또는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만 해두면 어떤 상황이 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인지 바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없겠죠. 이걸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전시다 또는 사변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통치자의 재량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부당하게 침해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헌법의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은 법치주의에 있어서도 가능은 하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어느 정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정이 된 명확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라든지 내용과 관계없이 따라서 법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합법성은 시험에서 적법성으로 단어를 바꾸어서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조건으로서 그 법이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만 따진다는 것이죠.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추게 된다면 그 법은 완전한 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로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것을 넘어서서 나아가 목적이나 이 내용들도 실질적 평등, 즉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더불어서 정당성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를 정리해보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조건으로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 여부도 따지지만 그와 동시에 해당 법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따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당성이다. 합법적인 절차의 준수 여부는 합법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다시 올라가서 보면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법률을 우리가 인종차별 허용 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법률이 만약에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이 실제로는 정의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위배한다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법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 법이 제정이 될 때 법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정당성을 충족하는지도 따져주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의 남용을 통제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흔히 법에 의한 통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한글로 보시면은 약간 좀 안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우리가 법의 통치라고 부르는데, 자, 이 부분은 약간 영어를 좀 같이 봐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자, 형식적 법치주의를 우리가 법에 의한 통치라고 부르는데, 자, 이걸 영어로 써보면은 rule by la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선 by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통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rule of la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by냐 of냐의 차이죠. 자,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보면 학교를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할 때 내가 만약 버스 타고 학교 가면 by bus라고 쓰죠. 자, 여기서 이 b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로 주로 영어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 rule by law라고 한다면 이 법이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수단? 통치의 수단이 된다. 통치의 수단으로서 법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법은 통치의 수단일 뿐이지 법 자체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통치자가 마음대로 법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을 탄압을 하든 그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이걸 영어로 썼을 때 우리가 rule of law라고 해서 of를 사용하는데 of는 우리가 흔히 소유를 의미하는 전치사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한다면 이 법 자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통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형식적 법치주의와 비교했을 때 법과 통치의 지위가 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통치가 자의적으로 법을 수단으로서 활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되는데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 자체가 통치를 포함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법 자체가 통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를 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통치가 법을 이용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 통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을 통치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약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법에 의한 통치와 법의 통치를 어느 정도 좀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능이라든지 평가원 시험에서 나오는 편이고 이때 이 법에 의한 통치인지 법의 통치인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선제로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 합법적인 절차만 충족한다면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법률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보여주는 문구로서는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가장 좀 유명한 문구 중 하나죠. 악법도 법이다. 이 문구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악법이에요. 이 법은 진짜 나쁜 거예요. 나쁜 법인데 법으로서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악하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제정이 된 법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 문구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러한 정당성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당성, 즉 정의를 기술화하고 있는 어떠한 또 법전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헌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법률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는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야말로 우리의 그 기본적인 권리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명시해주는 법전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법전이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어떠한 법률이 정당성,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준다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주는 것이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자, 이런 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헌주의의 성격을 더욱더 강하게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법률이 정당성, 즉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이 되겠죠. 근데 이미 합법적으로 이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법의 내용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법률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법률을 만든 국가에게 이 법률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개선할 것을, 그래서 정의에 다시 부합한 형태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권을 옹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정의 또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허용이 된다.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법률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법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위헌법률 심사 제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심판 제도를 둘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이 위헌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여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대표적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제한한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정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정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 대표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은 제가 뒤에 있는 단원에서도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나갈 때마다 자주 언급할 그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주 언급을 할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볼 내용은 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학생분들이 어떤 좀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 제시가 되었을 때에는 서로의 차이점은 진짜 잘 암기를 하세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법의 통치인지 법에 의한 통치인지 이것도 지금 당장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계속 보다 보시면은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문제도 풀고 하다 보면은. 근데 이 공통점은 항상 놓치고 가세요. 차이점은 잘 정리하는데 공통점은 놓치고 가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공통점이 킬러 선지로, 킬러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변별하는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을 꼭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형식적 법치주의든 실질적 법치주의든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법치주의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형식적 법치주의든 실질적 법치주의든 공유를 하고 있다,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제한한다는 것이 두 수가 있겠죠. 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법의 내용이 목적과 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통치자의 판단이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제한하기는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더 충실한 것을 따져준다라고 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긴 하겠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도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제한하는 역할은 한다는 것이죠.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중시한다. 이것도 법치주의의 사실상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죠. 법적 근거를 중시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든 실질적 법치주의든 공통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모든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웅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